기후미식회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기후미식회의 백과사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는 한 3주 만에 뵙는데요. 아무래도 5월은 많이 바쁘셨죠? 행사도 많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동하면서 오늘의 기후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식생활 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이제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먹거리 전문가 이러면 보통 영양사나 요리사들을 꼽았는데요. 네네. 이제 영양이나 또 요리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먹거리 문제가 생기면서 먹거리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소비해야 될지 이런 그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강사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먹거리를 내용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먹거리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각 지자체나 생협이나 이런 데서 식생활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뭐 그런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지금 식생활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의 선생님이시네요. 그런 거죠. 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퀴즈는요, 2부에 가서 정답 발표하니까 1부 진행될 때 얘기 들으면서 정답이 이거구나 하시면은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네. 그 청취자분들 질문을 좀 모아봤어요. 네, 0811님이 811번님. 밥 먹은 후에는 탄산음료를 마셔야 개운합니다. 습관적으로 마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러셨는데요. 이곳 밥 먹은 후에 바로 물을 마시거나 탄산음료 마시는 게 괜찮나요, 선생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게 잘 생각해 보시면 탄산음료가 탄산음료를 반복해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내 몸에 영양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근데 탄산음료 영양소가 매일 그렇게 필요할까? 끼니마다 그렇게 필요할까를 잘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음식 중독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탄산음료 중독인가요? 맞습니다. 음식 중독일 것 같아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6995님은 아침 출근길에 무조건 아이스 라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걸 안 마시면 하루 시작이 안 돼요. 그랬는데 네. 또 8733님도 집에 항상 과자가 있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과자를 먹어야 뭘 먹은 것 같아요. 바삭바삭한 게 매일매일 당깁니다. 그랬는데요. 근데 요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은 늘 습관적으로 먹는 게 뭔가 한 가지씩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거? 이게 이제 0811님의 탄산음료, 네. 또는 6995님의 출근길 아이스라떼, 8733님의 밥보다 과자의 내용을 잘 보면 네. 공통된 특징이 있죠. 단맛? 그렇죠. 아. 영양이 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순당이나 또는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속 먹었는데 내 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단순당이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당의 경우는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음식 중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중독이란 말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만두기를 힘들어하는 반복적인 행동. 이렇게. 많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밥 먹는 거, 배가 고픈데 밥 먹는 것도 중독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다른 기전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배가 고프면 위에서 밥 먹어라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네. 이것이 이제 뇌에 도달해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거든요. 또 반대로 배가 부르면 배부름 호르몬이 뇌로 가서 그만 먹어라라는 신호를 주고, 그래서 멈추게 돼요. 네네. 이게 바로 영양이 과잉되지 않도록 포만감으로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생존 본능인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뭔가 먹었는데 안 먹은 느낌. 밥을 다 먹었는데 뭔가 허전해서 탄산음료를 마신다. 이거는 배고픔의 신호는 아닌 거죠. 아니죠. 아이스 라떼도 아침을 그걸 한 잔을 안 마시면 하루가 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이거는 배고픔에 대한 신호가 아니고 뭔가 쾌감에 대한 그 감정적인 회로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쾌감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에 더 큰 기쁨을 느끼면서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섭취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이 먹는 내성이 생기거나 또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두 번째 경우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그 맛을 막 너무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폭식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음식에 대해서 뭐 너무 갈망하고 탐닉하거나 또는 갈수록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다음에 뭐 우울하고 짜증나고 뭔가 좀 이상하고 이런 금단 현상들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 3일을 버티지 못하고 그 음식을 또 찾는다면 네. 그런 것들은 음식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음식 중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와닿는데요. 매일 아침 사과를 한 쪽씩 먹는다. 이런 건 음식 중독이 아니죠. 아닐 가능성이 높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네. 예. 또 관련된 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23님, 밤에 뭘 먹어야 잠이 오는 것도 음식 중독일까요? 3982님, 배달 음식 중독이 심해서 하루 종일 배달 어플만 봅니다. 오, 적게 시키면 한 번, 많을 때는 하루 두세 번도 시켜서 먹는데요. 문제는 혼자 먹는 거라 음식이 남아요. 남은 음식이 냉장고에 있는데도 자꾸 배달 음식을 또 시킵니다. 저는 배달 음식 중독일까요? 그러셨고요. 바로그님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고기를 먹든 회를 먹든 꼭 마지막에 밥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밥 먹을 배를 무조건 남겨놔요. 이건 밥 중독일까요? 근데 마지막 질문은 이런 분들 많은데,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네, 지금 하나하나 보자면 네. 그 1023님 밤에 뭘 먹어야 잠이 온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습관하고 음식 중독이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식 중독이 아닌데도 스스로 이제 음식 중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1023님 듣고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배부르게 먹었고 그래서 잠잘 시간에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먹고 싶다면 또 그 음식이 뭐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면 음식 중독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저녁을 좀 적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제 너무 일찍 저녁을 먹고 양이 적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음식 중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적이냐 아니냐 또는 그 음식의 질이나 양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야지 음식 중독이 좀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982님을 보면 배달 음식이라는 게 그 특성 때문에 중독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극적이고 맛있죠. 배달 음식들은 기름지고 이런 것들은 그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전에 그 우리의 본능 중에는 새로운 음식을 새로운 영양소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배달 음식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허기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계속 먹고 싶어지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가지 음식에 중독된 게 아니고 계속 어플을 보면서 새로운 음식을 원한다면 채워지지 않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좀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이것도 음식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단 게 자꾸 땡기면은 비타민 C를 먹어봐라. 그 말씀 네, 해주신 맞아요. 적 있었죠. 비타민. 네.
그 마지막에 고기를 먹든 회를 먹든 마지막엔 밥을 먹어야 된다. 네, 바로그님 질문이죠. 네. 요것도 이제 첫 번째랑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밥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좀 적게 먹고 밥으로 배를 채운다면 그거는 밥 중독이라기보다는 좋은 식습관입니다. 과도하게 고기를 골고루 먹지 이제 않는? 영양소를 채우니까. 네네. 그런데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밥을 꼭 먹어야 돼. 이런 경우는 밥 중독일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우리는 밥 중독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 그냥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서 탄수화물은 거의 정제당이고요. 네. 우리가 보통 밥은 밥과 반찬을 같이 먹기 때문에 밥 중독이란 말은 많이 쓰진 않습니다. 밥만 먹진 않으니까. 네, 보통. 맞아요. 그렇네요. 오늘 기후미식회 백남겸 선생님 얘기 어떠신가요? 나는 역시 음식 중독 같다 하시는 분들 나는 아닌 것 같다. 샵 0999로 문자 사연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겠습니다. 2부에도 이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 들려드릴게요. 탐 어델의 노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2부 시작합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2부에서도 백남정 선생님과 같이 음식 중독과 영양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에 대해 답도 드릴까 하는데요. 퀴즈 정답 맞히기 전에 정답과 상관없이 재밌는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5469님 오늘은 연천쌀 주시나요? 7785님 로또보다 당첨되기 어렵다는 쌀 천천히 기다릴게요. 그러셨고요. 4542님 연천쌀 밥맛이 궁금합니다. 5515님은 새싹 문자세요. 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셨는데 5031님도 새싹 문자. 4484님 저는 연천군 전곡이 고향이에요. 고향쌀이 받고 싶네요. 수원에서 40년 살았는데요. 수원 북문 이재옥입니다. 방송 신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고향이 연천이시군요. 네, 4484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한종혜님은 백남정 선생님 오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택배 받으러 나간 사이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한종혜님 되게 방문하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반가워하는 여러 번 나오신 선생님들 오실 때면 항상 이렇게 저 대신 막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도 이제 퀴즈 정답 지금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1247님 우리 딸 다이어트 하느라 밥은 안 먹고 커피만 3잔 마십니다. 쌀밥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연천쌀 받으시면 딱 해주실 수 있는데 그렇죠. 3361님 김희숙님 부쩍 더워진 저녁 시간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러셨는데 선생님 지금 저녁에 좀 이 스튜디오 안에서 괜찮으신가요? 안 더우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별로 더위를 안 타서 이게 실내를 좀 따뜻하게 해놓고 있으면 오셔서 더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1247님은 딸도 다이어트로 밥이 안 먹고 아들은 커피만 몇 잔씩 먹네요. 요새 다들 밥을 안 먹고 커피만 마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2105님 보이는 라디오 들어가서 듣고 있습니다. 방송이 너무 실감나네요. 백 선생님 미소도 아름다우시고요. 밥 먹고 나서도 간식 찾는 습관은 음식 중독인가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질문을. 네, 그럼 퀴즈 정답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밥 먹고 나서 간식 찾는 습관이 음식 중독인가요? 네,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가요? 네. 보통 식사하고 나면 디저트 코스 한 번 더 먹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음식 중독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중독이라고 하는 음식의 특징이 달달구리, 네. 기름이 많은 거 이거네요. 네, 자, 퀴즈 정답 발표할 순서인데요. 다들 아무도 1번과 2번 중에서 한 분이 딱 다른 걸 보내셨구나. 네. 음식을 끊임없이 원해서 과식과 폭식을 자주 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배고픔을 채우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정신적 쾌감을 느끼려고 음식을 자꾸 더 많이 섭취하는 현상이죠.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운동 중독, 2번 음식 중독. 선생님 정답은 네. 두구두구두구 2번입니다. 네, 음식 중독이요.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좀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네. 네. 앞에서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음식 중독은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는 뇌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돼서 네. 이제 아 좋아라는 쾌감을 느끼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배부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것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할 경우에 자꾸 먹으라는 행동을 강화하게 되고 끊임없이 먹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은 음식 자체가 쾌락으로 인식되면서 끊임없이 음식을 찾게 되는 것으로 단순히 이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음식을 봤을 때 실제로 뇌가 반응하는 것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음식 중독을 실제로 이제 그 음식을 탐닉하는 사람의 뇌를 네. 그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장치로 MRI? 촬영을 예. 해보면 예.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매우 흡사해요. 음식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되게 갈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음식 중독 증세가 좀 사라지고 개인적으로도 중독이 한 번 됐다고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음식 중독이 좀 해결된 상태에서 똑같이 뇌를 촬영하면서 음식을 보여주면은 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중독의 뇌가.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난 저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뇌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음식 중독인가를 네. 체크해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예일대에서 음식 중독 진단 문진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도 우리?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주일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겪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7가지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 밥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먹었다가 더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 횟수들이 많은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아서 걱정된다. 채소 같은 거겠죠. 세 번째로 과식으로 몸이 느려지거나 피곤한 시간이 많다. 네. 사실 과식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몸이 좀 느려지거나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을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요게 이제 쾌감 중추가 몸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정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불안, 초조 또는 다른 증상이 발생한다. 금단 증상 같은. 그리고 그 식욕 6번째 식욕과 음식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쾌감이었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악순환이 되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몸은 이미 먹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다음에 7번째 음식과 식습관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곤란할 때가 있다. 어떤 걸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운동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이제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먹거나 이게 이제 운동 능력이라고만 얘기했지만 당뇨 있는 사람이 그 단 것을 끊지 못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짠 것을 끊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신체적 능력을 발휘하기 맞아요. 곤란한데 그거를 굳이 먹는다는 네, 거죠. 건강에 해가 되거나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빈도의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2가지 추가 질문이 더 있는데 요거는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그냥 단순하게 OX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자, 감정적인 문제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도
식단, 식사량이 평소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거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나는 열받아도 밥은 잘 먹어. 나는 걱정이 많아도 밥은 잘 먹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신체 변화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신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불쾌한 기분을 줄이거나 즐거운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느낀다. 이게 이제 음식을 쾌락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OX로 나는 있다, 없다 정도만. 자, 그래서 위에 그 문장 중에서 한 3-4개 정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음식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래 2개는 둘 중에 하나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도 음식 중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체적 문제가 있어도 식단과 식사량을 바꾸지 못하고 네, 줄이지 못하는 네, 거죠. 불쾌하거나 불쾌한 걸 좀 줄이거나 기분 좋으려고 자꾸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뭔가 간식을 먹는다. 이런 것들 이제 9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음식 중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체크해 보시니까 음식 중독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승철의 My Love 듣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음식 중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셨네요. 여기 보니까 9630님이 음식 중독, 에고 제 얘기 같아요. 음식 식탐이 너무 많아서 줄이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식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4022님은 남편분이 좀 음식 조절을 하셔야 되나 봐요. 음식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쌀 될 때까지 정답 보낼게요 하고 퀴즈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379님 새싹 문자인데 저도 한때 음식 중독 증상으로 많은 음식 섭취를 해서 건강을 해친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걱정해 주셔서 비건 위주 식습관으로 회복하는 중인데요. 뭐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것도 적당한 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얘기가 보통 이제 식탐, 음식 조절, 그러니까 식이요법 같은 거겠죠?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한 가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냥 전반적인 식탐을 음식 중독이라고 할 수 있나? 음식 중독의 초기 증상인 거죠. 아, 배부름을 그런가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계속 영양분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 해요. 안 먹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먹고 즐거운 게 낫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당분간은 그럴 수 있지만 네. 몸에 계속 음식이 남으면 이제 몇 년 뒤에 병에 걸리는데 병에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음식은 그 쾌감만으로 먹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괜찮다고 괜찮은 줄 알면 안 된다. 그런 그쵸, 말씀이죠. 그쵸. 그래서 보통 음식 중독은 공식적으로 질병이나 심리 장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폭식, 비만, 뭐 섭식 장애의 문제와 연결돼 가지고 당연히 계속 먹으면 비만이 되겠죠. 하지만 음식 중독은 아니지만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중독되면 이 증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 발병률이 높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강해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는 이미 비만을 많이 먹는 증상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 중독 때문에 많이 먹게 된다, 비만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병의 원인을 음식 중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9702님이 새싹 문자로 몸살 감기나 몸이 아플 때 음식이 더 땡기는 건 음식 중독이 아니죠? 아닌가요? 그렇게
여쭤보셨어요. 아니에요. 몸이 좀 아프면 음식 중독 아닙니다. 네.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뭔가를 먹어서라도 기운을 차리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땐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먹는 걸 음식 중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른데 네, 맞아요. 어떤 단맛이나 기름진 맛이 땡겨서 막 배가 부른데 억지로 더 먹는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다음에 또 이제 음식 중독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네. 체중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다이어트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뭐 자기 체중이나 또는 건강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도 우울감에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초콜릿이나 술 같은 거 마시면 순간 우울한 기분에서 탁 좋아지지만 맞아요. 그거를 반복해서 금방. 계속 했을 때는 네네. 나중에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거죠. 계속 좋아졌다. 먹고. 네네. 네. 약간 조울증처럼.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한종혜님이 마음을 굳게 먹으면은 이걸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고요. 네. 최숙자님은 중독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는 게 바빠서 집밥을 안 먹다 보니 폭식 습관이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어릴 때는 가족 모두가 둘러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먹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게 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폭식 습관이 빨리 얼른 먹어야 되고 밖에서 먹고 하다 보면 아하. 이제 여기서 이제 한종희 님도 질문하셨지만 음식 중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굳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가?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네네. 그래서 약간의 습관이 필요한데요.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연스러운 그래서 음식이요. 앞에 이제 비건식으로 바꿔서 좀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네네. 분은 비건이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자연 음식으로 바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식단의 내용을 자연 음식으로 바꿔라. 자연 음식은 중독되는 음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고픔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 금방 뭔가를 먹어야 되는 습관을 가지면 또 음식 중독이 되기가 쉽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음식 중독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맞지만 또 하나는 자기 몸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식단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또는 천천히 오랫동안 씹는 거 이게 이제 과식을 좀 막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보통 저도 이제 밤새 작업을 할 때는 뭐 원고 쓰고 이럴 때는 막 땡기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콜라비 이런 거 좀 먹어도 많이 해가 되지 않는 당분이 많지 않은 그런 것 토마토나 콜라비 같은 것들을 두고 그냥 먹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참지 말고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이제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한계가 있어서 점점 강도가 세져요. 양도 많아지고 조금 더 막 더 단 거를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을 해서 신체의 대사율을 좀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760님이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어 삼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급한 일상에 습관적으로 빨리빨리 먹다 보니까 네.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저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막 먹었을 땐 배가 안 부른데 한참 지나서 이 배가 되게 부르네 할 때가 있어요. 생활 패턴이 변하지 않으면 폭식 습관은 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1769님.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폭식 습관도 음식 중독과 관련이 있다.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선생님께서 배고픔을 즐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간 웃음이 났던 게 저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앞뒤로 뭘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먹어야 돼. 방송할 때도 방송 네. 시작하기 한 3시간 전부터 안 먹어야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먹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뭐 먹으라고 막 구박을 하는데 음식 중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문제죠. 안 먹는 것도. 배고픔을 즐기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선생님은 음식 중독
없으시죠? 경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실습도 많이 하는데요. 네. 실습할 때 그 단순당이 들어간 음료수 많이 마시는 이제 실습도 하거든요. 재밌는 거는 남겼을 때 이제 실험한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남겼을 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사과즙은 아까워서 먹고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사과 맛 주스는 네. 이제 환경에 해가 되니까 버리면 네. 그 굉장히 많은 환경에 해가 맞아요. 되거든요. 수지로요. 그래서 제가 다 먹었더니 네. 제 몸에서 사과즙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음식 중독 증세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다 보면 몸이 그 패턴을 이해해서 특히 단순당들이 이제 피곤하면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먹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저도 한 2년 걸렸습니다. 그거 끊는데. 정말요? 네. 이거 수질오염 하지 않으려고 그 사과즙 주스를 막 먹었던 드셨는데 거. 네. 그게 음식 중독이 몸이 그걸 됐던. 원하더라고요. 피곤할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또 있구나. 난감했습니다. 네,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음식 중독, 영양지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나는 음식 중독인가? 나는 단계에 당기는데 이게 지금 영양지혜인가? 헷갈리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오늘의 기회에 샵 0999 문자나 저희 밴드에 남겨주세요. 모아두었다가 저희 다음에 선생님 오실 때 또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